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의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정은경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제 업무 보고에서 말이죠. 지금 한의사 협회 지금 이 난임 치료하는 거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한마디로요. 이렇게 해서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난임 치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소리냐? 이미 한의 표준 임상진료 지침까지 나와 있다. 여기에서 전부 다 나와 있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이행되고 있는 건데 뭔 소리냐? 강하게 반박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유엔 사령부가 입장을 내놨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GMG 우리 남쪽 부분 민간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그 민간인 출입권을 갖다가 우리 한국 정부가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를 지금 유엔 사령부가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말이죠. 지금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있네요. NSC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다. NSC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다. 자, NSC 협의 중심이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동영과 그리고 이제 NSC 간의 충돌, 자주파와 동맹파의 충돌에 대해서도 대통령 입장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중요한 사안에서는 대통령이 항상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유튜버들이 썸네일에서 대통령이 잠적했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썸네일을 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 이거는 대통령이 가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최고의 결정권을 갖지 않습니까?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는요. 한미회의까지 거부하고 있는 이 통일부 장관의 이런 행태에 관해서 이거는 이 충돌이 지나치게 심하다, 도를 넘었다. 이런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7월 달에 나왔던 지금 지금 이상민 장관 35억 현금 다발이 집에서 발견했다. 이런 거를 여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특검에서는 사실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제2차 종합특검에서 다루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이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18분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자, 내년 선거가 있죠. 중간선거. 자, 그래서 중간선거를 의식하고 지금 여론 관리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가능하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먼저 지금 한의사 협회에서 어제 면전에서 지금 이제 이 정은경이가 말이죠. 이 한의학 난임 치료와 관련해서 이건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 이걸 망언으로 규정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정은경 장관은요. 장관이에요. 행정의 보건복지행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양의사가 아니에요. 흰 가운을 입은 서울대학병원의 양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장관은요, 지금 한의와 양의 간의 갈등, 이거 항상 공존해 왔지 않습니까? 요거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그게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한의사들도 양의사들도 전부 국민 통합의 국민들이잖아요. 이거 참 큰일 났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한의학 성명 내용을 보면은 정은경 장관,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이 자료가 뭐냐면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 의견을 필요한 것이 과학적 입증이 힘들다고 한 거. 이런 것은 이 정은경 장관의 망언이다. 규탄한다. 그래서 한의 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난임 부부들과 한의계의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말이죠. 이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에 따르면은 난소 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에는 한의학 치료의 근거 수준은 B등급이고 근거가 충분한 중증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그래서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표명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이고 한의학계는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예. 그래서 이러한 훌륭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전국 14개 지방 광역자치단체하고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한의학 난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3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사 특유의 양방 편향적 사고로 이를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부정하고 개인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통렬히 규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한의학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난임 부부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학 난임 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거지 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 있는 책임임을 명심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주 옳은 얘기예요.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할 적에도 관련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2017년도 5억 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의 한의 난임 치료 지원이 2025년 현재 9억 7,200만 원으로 증가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이 중간에 이제 경기도 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지금 한의사 협회에서는요, 충분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제도화해달라. 그리고 국공립의료기관 시범사업,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주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 등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치료 정책의 국가 지원을 확대해달라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천번만번 이 한의사 협회의 주장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 대통령실에서 지금 DMZ 관할권을 문제를 두고 이제 주한미군, 그러니까 이제 유엔 사령부죠. 유한 사령부하고, 지금 이제 이 민주당하고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요거를 뭐라고 슬그머니 발뺌하고 있냐면, 예,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DMZ법, 이거에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거는 NSC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현안의 해결 모색을 위해서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의견을 나누며 협의를 진행해 가고 있다. 예, 이 DMZ법은요, 군사분계선 이남에 있는 DMZ 구역에 대해서는 그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유엔사가 전권을 행사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유엔사가 말이죠, 어제 이걸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홈페이지에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전협정 1조 9항하고 10항, 이거에 따라서 유엔사가 전적으로 그 출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 예, 유엔 사령관의 책임이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1조 9항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 후에 특정한 허가를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 그래서 군사정전 후에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또는 인원 및 반무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서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유엔사는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NSC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통일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DMZ법 그러니까 민주당의 DMZ법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가 출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통일부의 입장이에요. 이 통일부의 입장은 결국 유엔사의 반대 입장을 다시 반박하는 거가 되겠고, 지금 민주당의 DMZ법 요거를 찬성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용산 대통령에서 NSC 안에서 지금 조주를 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나 정말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부는요, DMZ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안이 총 3건이 발의되어 있는데 관계부처 협조하여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건 조약은요, 이 유엔사, 이 정전협정이잖아요. 이 유엔사 이 정전협정하고 정전협정 일종의 국제법적 규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DMZ법은 순수 국내법이에요.
자, 그런 통상적으로 말이죠. 이 국내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내법 우선의 원칙. 근데 이제 일부 법조계에서는요, 이 국제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못 막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배운 바로는 국내법 우선이에요. 국제법하고 국내법하고, 충돌을 할 때. 자, 그런데 이 국내법, 국제법 우선의 원칙도 있지만, 이제 국제법의 특징은 강한 집행력, 강제성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이 국내법과의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정전협정은 유엔 정전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국제협정을 그래서 강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뭐에 따라서 효력의 유무, 이게 결정이 되느냐? 바로 국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유엔 사령관이 누굽니까? 이 유엔 사령관이 어디 유엔 정전이 다른 나라 사람이 사령관이 아니잖아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을 겸직하게 되어 있고 현재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를 갖다가 놓아둘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유엔사의 반대 논리를 이겨낼 재간이 없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아라. 이것도 일종의 말이죠. 이 DMZ의 평화적 이해하는 미명하에 이거 평화적 이용으로 잘못해버리면요. 오히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도발 기회를 더 키워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이 지금 NSC 중심인데 지금 통일부는요. 지금 한미 협의에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독립적으로 미군과 협의하겠다라고 해서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용산에서는요.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힌 거 보면은 대통령의 통치력에 지장이 없다면은 의견 대립 표출은 가능하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정 장관은 남북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매개 역할이며 미국의 의도와 조금 벗어나는 주장도 할 수 있다. 물론 조금 벗어나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독립적인 의견을. 외교 주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런 입장이 조금 벗어나는 거냐? 근본적으로 말이죠.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 차원에서의 조율 자체를 반대하는 걸로 비춰지는 측면도 상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고위 관계자가 말한 거 이거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이다. 예.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아주 크리티컬한 중요 이슈에 관해서 언급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 잠적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사전에, 그럼 NSC 멤버들, 용산 대통령 참모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을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와 그리고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내란 특검팀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 이상민 장관 집에서 35억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아니다. 예. 요거를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수사를 하긴 했대요. 근데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35억이 있는 것처럼 알려져 가지고 이게 비상계엄 자금하고 연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그동안에 평가를 해왔어요. 지난 4월과 8월 19일입니다. 원내 대변인, 수석 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거액의 돈 뭉치가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위한 비자금 여부를 수사하라. 이런 주장을 했고, 그리고 장경태도 지난 7월 4일 날 김현정 뉴스에 나와서 구전에 따르면 루이비통 가방에 35억 상당의 돈 다발이 발견됐다는 설이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요, 지금 이제 특검팀에서 이런 현금이 진짜 존재했는지, 이게 내란 자금인지 수사를 해봤더니 이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팀에서는요, 당시 압수수색 조서하고 현장 영상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쭉 확인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이상민 장관 측에서도 거액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가방에 있던 돈은 본인과 배우자의 현금 각각 400만 원 정도가 절반이었고 3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보관하면 그 높이가 최소한도 6m가 돼야 되는데 그걸 집 안에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런 입장을 보인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상민 장관은 보석을 청구했는데 보석 신문 기일은 19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말이죠. 지금 이상민 장관이 2022년도 인사청문회 때 신고한 재산을 보면 재산 자체가 35억 8천이에요. 예, 압구정동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김제에 있는 토지, 그다음에 이제 예금이 한 4억 4천, 그랜저 차량, 벤츠 차량,
유가증권, 피트니스클럽 회원권 이런 거를 모두 합쳐서 그리고 금융기관 채무는 4,200여만 원. 예, 그리고 배우자 예금이 5천여만 원, 골프 회원권 3천만 원. 예, 그리고 모친이 고양시 일산 아파트 1억 8천만 원, 예금 480만 원. 장남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거를 뭐 에르메스 가방이 뭐 7, 8개 나눠서 했다는데 이 에르메스 가방에 35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에르메스 가방이 무슨 뭐 여행자 무슨 뭐 큰 가방 같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확실했던 것이죠. 그리고 JTBC에서 이걸 맨 먼저 보도를 했어요. 예, 맨 먼저. 예, 그래서 요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특검 본인들이 이거 사실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민 장관이 억울하게 이런 누명을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대통령실에서 홍보수석이 통일교 특검 얘기는 시기상조다. 이 시기상조라고 했어요. 못하겠다. 지금 당에서는 무슨 소리 안 한다라고 했는데 용산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여론을 봐가면서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교 특검은 꼭 필요하다. 왜 내란 종합특검이 2차는 필요한데 거기에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더 공론화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경찰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특검을 또 해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 예, 아니 언제부터 경찰 수사기관이 수사하니까 특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경찰이 수사하는데도 특검한 게 지금 한두 개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지금 이 통일교 확산 통일교 의혹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한 거 그 전날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는데 모 방송사에서 전세주 장관이 4천만 원 받았다 시계도 받았다 보도한 것을 보고를 드렸더니 대통령이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지시했다. 이 얘기는요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이고 법대로 정면 돌파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지시를 내는 것이다. 이틀 내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경찰 국수본 쪽에서 전재수 의원실과 통일교천 전국 이런 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압수에 들어갔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굉장히 속도가 템포 있게 신속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자체가 시기상조다. 이것도 조금 이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보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좀 더 세게 공론화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 내용은요. 제가 별도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조선일보 사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한미 회의까지 거부하고 있는 거 이거는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충돌이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가 자주파 그리고 외교부 출신 위성락은 동맹파로 불리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통일부 지지를 밝혔다. 그래서 자주파 동맹파 갈등이 여권으로 번지는 양상인데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양측 충돌이 벌어진다면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네, 제가 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설이에요. 이게 잠적.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대목에. 예? 대명한 제목에. 예, 그래서 지금 이 정 장관이 유엔사하고 충돌하고 있고 외교부하고 충돌하고 있고 그리고 통일부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은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밀고 있고 대통령은 대답이 없고 그야말로 외교안보의 위기가 바로 북한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심각한 것이죠. 이게 바로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무능의 극치, 무책임의 극치가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